파나소닉, 미국의 테슬라 전용 4680 배터리 공장 신설. 일본 파나소닉이 미국의 수백 기가와트급 대규모 배터리 신규 공장을 짓는다.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는 건 LG에너지솔루션, SK온에 이어 파나소닉이 세 번째다. 파나소닉 새 공장은 테슬라에만 공급하는 4680 배터리 전용 공장으로 지어진다. 이 회사는 기존 다수의 거래처를 정리하고 테슬라에 올인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파나소닉은 최근 미국 내 신규 배터리 공장을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부지는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소닉은 신규 공장을 통해 현재 미국 내 40에서 50기가와트시 연간 생산 능력을 3에서 4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생산 능력을 최대 200기가와트시 규모까지 올린다. 오는 2025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북미 지역 예상 생산 규모는 각각 215기가와트시, 151기가와트시다. 이와 비교하면 완공 시기는 다소 늦지만 연간 생산력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소닉은 이달 초 테슬라 배터리 협력사 중 처음으로 원통형 중대형 전지인 4680 배터리 시제품을 완성하고 테슬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4680 배터리 셀은 현재 파나소닉이 공급 중인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이 약 5배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생산 비용 절감과 주행거리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나소닉은 2009년부터 46억 개 전기차용 소형 원통형 전지와 55억 개 21,700 규격 소형 셀을 생산했다. 이는 170만 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분량에 맞먹는다. 파나소닉은 약 10년 동안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했다. 2018년까지 테슬라의 독점 배터리 공급사 자격을 유지해오다 테슬라 전기차 물량이 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CATL 등과 함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우선 내년 3에서 4월부터 일본 와카야마 공장에서 4680 배터리를 생산해 테슬라에 제공할 계획이다. 파나소닉 물량만으로 배터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LG에너지솔루션 등도 연내 테슬라와 4680 배터리 공급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소닉 그룹은 최근 기업 설명회에서 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소프트웨어, 에어컨 등을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정하고 향후 3년 동안 6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차세대 카플레이 차 공간 파격 변신. 애플카 기대업. 애플이 자동차 스크린을 모두 장악한 차세대 카플레이를 선보여 화제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글로벌 본사에서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고 완전한 자동차 내 애플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안 파문을 일으켰다. 기존 카플레이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신규 소프트웨어는 계기판을 포함 자동차의 모든 화면에서 기능을 수행한다. 게이지 클러스터 및 기타 보조 화면은 애플이 설계한 게이지, 위젯 등을 사용해 그야말로 애플 카플레이로 구동되는 계기판으로 변신한다. 각 기능의 색상과 디자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애플과 자동차 회사가 시스템 통합 지원을 결정한다면 포르쉐와 닛산에서 동일한 기능과 디자인의 스크린을 만나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작동 방법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및 개별적인 방식으로 차량의 실시간 시스템과 통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소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측면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보다 깊숙한 관여가 예상된다. 카플레이를 종료하지 않고도 라디오 주파수 또는 실내 온도 조절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등 운전자들이 일상에서 보다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구동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애플 측은 랜드로버,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닛산, 포드, 링컨, 아우디, 제규어 아큐라, 볼보 혼다, 인피니티, 폴스타, 르노 등 우리의 고객들에게 신규 카플레이 비전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내년 말 신규 시스템을 지원할 구체적인 차량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외신들은 차세대 카플레이의 등장으로 볼 때 애플이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루시드, 악재에 발목 잡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손꼽히며 무섭게 성장한 두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가 나란히 고전하고 있다. 부족한 생산 역량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핵심 임원 이탈, 화재, 리콜 등의 악재마저 잇따르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두 회사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리비안은 세계 최초 전기 픽업 트럭인 RNT를 선보이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최고 출력 800마력, 제로 103초, 주행거리 505km의 성능을 갖췄다. 아마존이 배달용 전기벤 10만 대를 주문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아마존의 전기차로도 유명해졌다. 리비안은 지난해 11월 나스닥에 상장했다. 기업 공개 당시 공모가 $78였던 주가는 금세 $179까지 치솟으며 포드와 GM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리비안이 상장한 바로 다음 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런 트윗을 남겼다. 나는 그들이 대량 생산을 하고 손익분기를 넘는 현금 흐름이 가능하길 바란다. 수백 개의 자동차 스타트업이 있지만 지난 100년간 미국에서 이게 가능했던 회사는 테슬라뿐이다. 머스크의 우려를 리비안은 그대로 겪고 있다. 당장 생산 역량이 받쳐주지 않아 예약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인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의 공급망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로버트 스카린지 리비안 CEO는 지난 4월 세계 배터리 셀 생산량을 합쳐도 향후 10년간 수요의 10%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투자자도 떠나고 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는 2019년 리비안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향후 전기차 개발을 함께하자는 협정을 맺었지만 최근 주식 800만 주를 매각하고 협정도 파기했다. JP모건은 리비안 주식 1,300에서 1,500만 주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 업계에선 아마존마저 리비안을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근엔 RNT 개발을 이끌었던 찰리 응와이 제조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퇴사했다. 지난달 미국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석 달 만에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스카린지는 성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이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루시드 모터스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향후 10년간 최대 10만 대의 전기차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문량은 늘고 있지만 생산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루시드 모터스는 글로벌 공급망 대란, 물류 문제, 중국 공장 폐쇄 등으로 지난 1일부터 에어 가격을 10에서 12% 인상했다. 리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디스플레이에 결함이 있는 루시드 에어 1,100대를 모두 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도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 우려로 에어 200여 대를 리콜했었다. 루시드 모터스는 최근 글로벌 제조 담당 임원을 교체하며 조직 쇄신에 나섰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7일 테슬라도 대량 생산에 성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거쳤는데 지금은 대외 악재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고난의 시기는 몇 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리오 샤오펑 리오토 동반 강세.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 리오, 샤오펑, 리오토 등 중국 전기차 3인방이 최근 뉴욕 증시 거래에서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중국의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바탕으로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된 3사의 주가가 동반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됐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시티그룹의 분석가인 제프정은 최근 중국 승용차 협회 관계자들과 대화한 뒤 6월 승용차 도매 물량이 5월에 비해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매 판매도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생산 지원 및 세금 인하로 분기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투자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진단됐다. 예컨대 니오의 경우 2022년 4월에 약 5,000대의 차량을 인도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봉쇄 조치가 영향을 미치기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수준보다 50% 이상 감소한 규모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BYD도 5월 인도 물량이 2021년 5월보다 185% 증가한 53,349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 안정에 한몫했다. 코로나19 침체 이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신호로 풀이되면서다. BYD의 주가는 이날 홍콩 거래에서 5.7% 상승했다.
미오 샤오펑 미오토는 이날 홍콩 증시에서 각각 5.9%, 8.3%, 12.5% 상승했다. 세 회사 모두 홍콩과 뉴욕 증시에 동시 상장돼 있다. 홍콩 증시의 강세를 반영하면서 뉴욕 증시 거래에서도 미오 샤오펑 미오토는 최근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도 중국의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 등을 바탕으로 약 3.9% 상승한 731달러 언저리에 거래되고 있다. 나녹스, 러셀 3000 지수 편입, 추가 자금 유입 기대. 혁신의료 영상 기술 기업 나녹스가 미국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러셀 3000 지수에 편입됐다. 러셀 지수는 미국의 프랭크 러셀이 발표하는 주가 지수로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3,000개 대기업을 포함한다. 편입 종목은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된다. 나녹스 등 이번 러셀 3000 신규 편입 종목은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블랙락의 아이쉐어즈 러셀 3000 ETF, 뱅가드의 뱅가드 러셀 3000 ETF 등이 이 지수에 기반해 펀드를 운용한다.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 나녹스는 지수 편입 소식 이후인 6일 한때 장중 17% 이상 오른 11.18달러에 거래됐다. 나녹스는 반도체를 이용해 아날로그 X선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흥 성장 기업 특례로 나스닥 상장됐다. 지난 4월 나녹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엑스레이 칩 생산을 시작했다. 올해 나녹스와 함께 편입된 종목으로는 에어비앤비, 로블록스, 루시드 그룹, 로빈후드 마켓, 소피테크놀로지스 위어크 등이 있다. 반면 반스앤노블 에듀케이션, 빔 글로벌, 클로비스 온콜로지, 마인드 메디슨 등은 지수에서 제외됐다.